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지금 이 종목,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단톡방이든 커뮤니티든 난리가 났죠. 지금 들어가도 되냐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딱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의 상승은 기업이 갑자기 로봇 회사로 변신해서라기보다 로봇 장세라는 분위기 속에서 수급이 한쪽으로 몰린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타이밍을 잘 잡으면 수익이 나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면 며칠 만에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빼고 근거로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오늘 시장 배경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했고 로봇 관련주들이 동시다발로 치솟았죠. 그 중심에는 CES 2026 이후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뉴스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해외 매체 평가가 국내 기사로 재확산되면서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고 이 분위기가 로봇주로 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무브넥스가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루머가 있었고 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회사가 현재 당사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공시가 있습니다. 즉, 오늘 급등의 설명이 로봇 부품 확정 수혜라고 단정되면 위험해집니다. 오늘은 일단 테마 장세로 수급이 붙은 날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럼 한국 무브넥스가 어떤 회사인지 실체부터 보죠. 한국 무브넥스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구동 동력 전달 계열 부품 비중이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는 구조이고 국내는 울산 경주, 해외는 미국 중국 멕시코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봇 순수주라기보다 현대차 그룹 밸류체인과 연결되는 자동차 부품주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로봇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인데 왜 로봇 뉴스에 이렇게 반응하냐? 이게 시장의 습성입니다. 로봇 테마가 강해지면 투자자들은 현대차와 연결된 기업, 정밀 가공단 조구동 부품,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넓게 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 무브넥스가 로봇 기사에 자주같이 묶였고 실제로 관련주들이 함께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서 한 번 더 평가받을 수 있는 진짜 근거는 로봇이 아니라 정책과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에서 나옵니다. 작년 말부터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재료 중 하나가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기대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 연방관보 사정 개제 언급까지 나오면서 수출 부담 완화 프레임이 붙었습니다. 이 재료는 로봇보다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주는 결국 물량과 마진이기 때문이죠. 관세 정책이 바뀌면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 기대가 즉시 주가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냉정해야 합니다. 정책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빠르지만 실적에 찍히는 속도는 느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관점에서는 재료가 이미 퍼졌는지, 오늘 거래량이 과열인지, 다음날 갭을 메우는지 같은 차트 수급 언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재무는 어떠냐? 최근 공개된 재무 요약 자료 기준으로 보면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줄었다는 코멘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기준 포괄 손익 요약에서도 20만 2,509 누적 매출과 이익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즉 매출이 늘었다 무조건 좋은 회사로 보기보다는 자동차 부품 업종 특성상 원가환율 가동률 고객 사단과 협상에 따라 수익성이 쉽게 눌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전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반응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한 재평가 기대입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PBR, PER이 업계 대비 낮게 언급되면서 저평가 매력 프레임이 붙었습니다.
이건 방어력이라기보다는 탄성 쪽입니다. 밸류가 낮으면 수급이 붙을 때 주가가 가볍게 튀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급이 빠질 때도 가볍게 빠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소형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죠. 지금 들어가도 될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봅니다. 지금 들어가면 내가 어느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건가? 첫 번째 시나리오. 로봇 장세가 며칠 더 이어지고 현대차 강세가 지속되면서 로봇 피지컬 AI 키워드가 시장의 주도 테마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끝이 아니라 다음 날에도 변동성 속에서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섹터 동반 상승이 강하면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하루 이틀 더 돌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오늘이 정점 거래량이고 내일은 갭을 띄운 뒤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고점에서 흔드는 경우입니다. 테마주는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게다가 한국무브넥스는 과거 로봇 관련 루머에 대해 회사가 선을 그은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테마가 꺾이면 명분이 약해지면서 급락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사자 말자가 아니라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고 틀리면 어떻게 나올지가 먼저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실전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눠볼게요. 이미 들고 있는 분. 오늘 같은 날은 욕심이 가장 커집니다. 그런데 테마주는 욕심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잡습니다. 첫째,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든 장중에 풀렸든 내일 아침에 갭을 또 띄우면 주가 파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전량 승부보다 일부는 반드시 수익 실현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원금이 남아있으면 그 뒤에 변동성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둘째, 내일 장 초반에 흔들릴 때 거래량이 급감하면 관심시금 신호일 수 있고 반대로 거래량이 또 폭발하면서 위아래로 난리 나면 과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열은 수익 기회이면서 동시에 급락 위험입니다. 이때는 내가 단타인지 스윙인지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단타면 흔들릴 때 마음이 같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지금 새로 들어가려는 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늦게 들어가는 매수는 확률 게임에서 불리합니다. 이건 기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진입 가격이 이미 감정을 반영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들어가야겠다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분할 진입. 한 번에 들어가면 흔들릴 때 손이 굳습니다. 둘째, 손절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상황으로 잡지 말고 반드시 가격으로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 안 좋으면 팔게요. 이건 거의 못 팝니다. 셋째, 이 종목을 로봇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이고 자동차 부품주는 실적 가동률 환율 원가가 실제 주가의 바닥을 만듭니다. 테마가 끝나면 그 바닥을 보러 내려갑니다. 리스크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테마 리스크입니다. 오늘 상승 논리의 중심이 아틀라스 호평 같은 외부 이벤트에 기댄 면이 크고 회사가 과거 로봇 관련성에 대해 선을 그은 공시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 리스크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매출이 있어도 마진이 박한 업종입니다.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줄 수 있고 실제로 최근 구간에서 그런 코멘트가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리스크입니다. 과거 공장 화재 이슈처럼 생산 차질 우려가 뜨면 중소형주는 주가가 과하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수급 리스크입니다. 오늘 같은 날 들어온 돈은 내일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테마 수급은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좋은 방향도 짚고 끝낼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윤리준법 경영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인증받는 움직임은 글로벌 고객사 3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ISO 37001, 37301 인증 수여 보도도 있었죠. 이런 건 당장 주가를 올리는 재료라기보다 장기적으로
거래처 확대나 평가에 플러스가 되는 체력적 요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무브넥스는 로봇 장세라는 큰 파도 위에서 상한가까지 간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로봇 순수 수혜주로 단정하면 위험하고 기본은 자동차 부품 기반 회사라는 현실 위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의 답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가 단타로 변동성에 베팅하는지 아니면 실적과 재평가를 기다리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라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은 더 보수적으로 보유자는 더 냉정하게 일부 수익 실현을 섞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로봇 섹터가 강하게 이어지는지 현대차 흐름이 유지되는지 거래량이 과열인지 식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루틴으로 매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한국 무브넥스 정리였습니다.